베트남에선 의사 한 명이 환자 1,200명을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 믿기 힘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팀이 인공지능을 의사의 동료 조종사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의료 시스템은요, 정말 거대한 세 개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일단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시골에 사는 분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게다가 복잡한 의학 용어는 베트남어랑 영어가 뒤섞여서 언어 장벽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의사 한 명당 환자 수 무려 1,200명. 네,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끝도 없는 대기 시간을,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번아웃 직전까지 내몰리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문제들은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농촌 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언어 장벽은 자칫 잘못하면 오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의료진은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건 다시 전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말 끝없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기술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매드 AI 에이전트라는 팀이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해답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매드 AI 에이전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앱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베트남 의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설계된 말 그대로 종합적인 AI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아주 강력한 3개의 기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들을 위한 365일 24시간 대기하는 상담원, 바로 의료 챗봇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을 위한 똑똑한 부조종사, AI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철통 같은 데이터 보안이죠. 이 각각의 기둥이 베트남 의료 시스템의 가장 아픈 것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은 환자, 의사, 병원을 하나의 아주 똑똑한 고리로 연결합니다. 환자가 챗봇에 자기 증상을 이야기하면요, 그 데이터가 즉시 의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의사는 AI가 정리해준 분석을 참고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이 모든 기록은 병원 시스템에 자동으로 착착 업데이트됩니다. 정보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면서 병원 전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의료 AI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핵심 기술은 바로 RAG.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제멋대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검증된 최신 의학 논문이나 베트남 현지 진료 지침 같은 오픈북을 딱 펼쳐놓고 거기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만 대답하도록 만드는 기술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이 시스템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회사의 정책이나 비용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베트남 의료 환경에만 딱 맞춰서 시스템을 자유롭게 뜯어고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존 병원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다른 경쟁사들과 뭐가 다르냐? 바로 전문성과 속도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범용 AI를 의료용으로 개조해서 쓰거든요. 근데 매드 AI 에이전트는 기획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들이랑 같이 오직 의료만을 위해서 태어난 거죠. 또 자체 기술로 움직이니까 거대 기업들보다 훨씬 빠르고 민첩하게 현장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아주 치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죠. 매드 AI 에이전트가 베트남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세운 마스터 플랜을 한번 같이 보시죠.
로드맵을 보면요. 2025년에 법인을 세우고 시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현지화랑 서비스 확장을 거쳐서 2028년에는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지원을 발판 삼아서 결국에는 베트남 스스로가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 서비스로 키워내겠다는 아주 명확한 청사진인 셈입니다. 실행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현지 조사부터 하고요. 작은 규모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능성을 검증한 다음에 현지 의료진들을 교육해서 역량을 키웁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베트남 정부가 이 시스템의 주인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현지 자립으로 이어지는 정말 이상적인 모델이죠. 지금까지는 베트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지만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숫자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낼 미래입니다. 5년 안에 2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더 빠르고 쉽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10,000명의 의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베트남의 보통 사람들에게 가져올 변화는 아주 명확합니다. 24시간 언제든 궁금할 때 의료 상담을 받고 굳이 안 가도 될 병원 방문을 줄여서 의료비를 아끼고 또 내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정보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의료 불평등 해소의 시작 아닐까요? 그리고 이 비전은 베트남을 넘어섭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과 비슷한 의료 문제를 겪는 다른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뻗어나가서 2030년까지 월간 사용자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이 프로젝트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역량 강화가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한 국가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날갯짓이 과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